PPT 만드는 방법인데 제가 최근에 트렌드 2024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발표하시는 분은 거기에 공동저자이십니다. 공동저자가 발표를 아주 유리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뭐가 안 좋았죠? PPT가 저렇습니다. 보이기는 할까요? 여기 고개 왜 숙이고 계신 줄 아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PPT는 발표자를 거들 뿐인 거예요. 그게 여기 슬라이드에 목숨 거시는 분들 계시는데 발표를 이렇게 나가다가 정전이 났어요. 정전이 나든가 말든가 저는 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얘는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제가 주인공이라서. 두 번째가 저는 항상 교육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강의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늘 하던 거 아니면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전에 손을 안 대고요. 인터뷰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상상을 하거나 계속해서 고민을 하거나 수집을 해요. 인터넷 신문을 본다거나 계속 수입하다가 어느 정도 좀 모이잖아요. 모이고 나면 그걸 PPT에 왁 쏟아 넣거든요. 쏟아 넣고 나서 제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1시간입니다. 2시간입니다. 보면 그만큼 그러면 내한테 너무 소중한 100가지를 모았는데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50개 날려야 되잖아요. 그럼 덜 중요한 50개를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오늘 200장을 가져왔다 했잖아요. 이것도 좀 자른 건데 원래 250장이었거든요. 50장을 덜어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더 줄여서 100장짜리 만들어서 1시간짜리 수업을 만들 수는 있는데 저한테 처음에 의뢰한 친구가 충분히 다 보고 싶으니까 자르지 마라 해서 제가 지금 고객 맞춤으로 이렇게 한 거지. 저도 만약에 필요했다라면 200장짜리를 더 줄여서 했을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나중에 이것도 심리학에 있는 건데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갖고 있던 넷플릭스를 해지를 하면 홀가분해지고 좋은데 넷플릭스를 월결제를 끼고 있다고 해서 월에 막 영화 100개씩 보고 안 하거든요. 근데 해지가 잘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걸 상실할 때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요. 그 아까운 100개의 자료에서 시간 1시간짜리에서 50개를 덜어낸다면 정말 알찬 50개만 남는 거거든요. 훨씬 더 강한 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거들랑 그냥 과감히 버리세요. 숫자, 데이터, 도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빨간색은 블로그고요. 나머지는 다 뺄게요. 빨간색 블로그, 자 노란색은 유튜브예요. 블로그랑 유튜브끼리만 싸움 붙여볼게요. 자, 저는 육아에 대하여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육아가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육아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고 싶어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글로서 승부해야 될까요? 영상으로서 승부해야 될까요? 제가 주지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왜요? 제가 그럴 데이터를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저한테 설득당한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설득했습니다. 일로 끌고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간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시간 안배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저희 오늘처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하고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1시간짜리면 저는 아예 50분짜리를 준비해가지고 오거든요. 50분짜리를 준비해서 1시간을 딱 지킵니다. 지킨다는 게 1시간에 자르는 게 아니고요. 50분짜리를 준비합니다. 하나의 연극인 거죠. 하나의 공연입니다. 공연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뭐 오바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닙니다. 공연은 내가 짠 대로 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준비해서 뒤에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앞에서는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걸 제가 지향하는 건데요. 연극이니까 뒤에서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뉴얼 같은 거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게 매뉴얼인데 저 원래는 안 하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좀 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마치는 시간을요. 처음부터 1시간짜리면 50분에 마친다고 시작하고 달라들어야 돼요. 하다가 보면 불안함이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늘어져서 1시간은 괜찮아요. 원래 1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보통 대부분 강연 가보시면 1시간 하기로 해놓고 좀 더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50분짜리를 준비하면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50분 준비인데 진짜로 45분쯤에 끝나쁘어요. 그럼 뒤에 할 게 없어지잖아요. 질문 받을까요? 하고 약간 시간을 뭉개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예 속 편하게요. 10분짜리 이거를 전문용어로 엑스트라 액티비티라고요. 실제로 강사분들은 10분짜리 짧은 강의를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면 10분 정도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들을 몇 가지를 들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일찍 끝나든가 말든가 별로 불만이 내가 내한테 불안함이 없잖아요. 내가 불안할 요소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요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요거 25분짜리 쉬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요. 1시간 강의는 대체로 50분입니다. 50분 수업하고 5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50분 쉬잖아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성인의 기준으로 약 25분이거든요. 25분 지나면 여러분들도 처져요. 어쩔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러면 잘하시는 명강사분들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 중간에 잠깐 쉬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주의가 있고요. 인지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봤더니 한 25분쯤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는 중간에 쉬지 않는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발표를 하다가 근데요. 내가 24살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그 시강 들어갔었거든요. 시강이 뭐냐면 우리 강사분들 그 선생님들 다 모시고
내가 이렇게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판단하면 그때 훈련하는 거죠. 그때가 제가 수련 기간이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욕을 쌍욕을 먹었던데 언제 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y는 ax 플러스 마이너스 야! 응? 요 선생님들한테 저 남중, 남고, 남대, 군대 토목회사 댕겼거든요. 근데 여자가 요만큼 소목히 있는 데서 뒤통수에다 대고 여자분들이 쌍욕을 해대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넋이 나간 거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수련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안 보고 판서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지금 요게 강의 같았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나눈 대화가 우리 강의 같았나요? 강의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질 때 여담 나누는 느낌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여담을 언제 나눠야 되냐면요. 강의가 1시간 주어지면 인간은 25분이라 그랬잖아요. 중간쯤에 잘라서 여담을 살짝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여담이 쓸데없는 소리는 안 되는 게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수학습법 얘기하다가 중간에 내가 학원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배웠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이 끝나면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하지 않으시게 어떻게 하면 발표를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붙어 있고요.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쉬었어요 우리. 안 쉬었지만 심리적으로 잠깐 휴식을 취했어요 우리는. 사담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어디 나가서 막 달리기를 막 하고 오세요? 아니 막 계단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잠깐 수다 잠깐 떨다가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쉬지 않는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표를 많이 하는 건 5분입니다. 근데요, 이 5분 발표에 쿠팡도 투자를 받았고요. 배달의 민족도 투자를 받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 이런 애들도 다 5분 발표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5분이면요, 우리 회사의 매력 발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50분짜리는 1시간 강연을 받았는데 그 안에 내 철학을 모두를 담을 수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3분짜리, 5분짜리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건 어디다가 써먹느냐? 강의 초반 3분에서 5분을 잡으셔야 돼요. 초반에 확 몰아붙이셔야 사람들이 확 흡입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이사이에 계속 했는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할 때요. 여러분들 4분짜리 노래를 한 곡 들으실 때 노래가 보통 3분 50초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 들으실 때 잔잔한 노래만 들으면 쳐지기도 하는데 막 클라이막스가 있고 하면 신나게 한 곡을 들으시잖아요. 똑같은 게 중간중간에 클라이막스를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못 주면요, 고지를 계속 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쯤에 우리 슬라이드가 아까 90개 지나갔어요. 하다 안 되면 전 8시 반에 자를 거예요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언제 끝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산 타를 때 처음 모르는 산을 올라갈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제 도착 안 오잖아요. 똑같아요. 강의도 무슨 일이 있어도 8시 반에 마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끊어주잖아요. 이런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7분 능선쯤 지날 때요, 사람들이 쓱 가거든요. 갈 때 마친다고 선언해 주시면 다시 일어나요. 왜냐면 집에 가야 되거든. 옷매무새도 다시 갖추고 이렇게 머리 다시 좀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낼 건갑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안 끝내, 이 인간이. 왜냐면 7분 능선을 넘었거든. 지는 9분 줄 알고 이제 일 날락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은 저는 제일 해봤던 것 중에 제일 훈련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PPT를 다 만들어 놓고 넘기면서 제가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녹화나 녹음을 떠보는 이유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녹화 같은 걸 해보면 자기 모든 사람에게 쪼가 있거든요. 자주 쓰는 용어들도 있고요. 저도 했어요. 압니다. 고치려고 애 많이 쓰는데요, 요새는 안 고치셔도 돼요. 유튜브 찍고는요, 제 쪼는 다 잘라보거든요. 대신 오늘 가시기 전에 숙제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강의료 내고 가셔야 돼요. 저한테 피드백 하나 적어주고 가세요.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뭐든지 괜찮아요. 한 줄 좋아요. 2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거 왜 시키는 걸까요? 강의 잘하는 법이에요. 들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주최 측에 피드백 종이를 부탁을 해도 되고요. 지가 가져와서 나눠줘도 돼요. 피드백을 계속해서 요청하셔야 다음번에 더 나아지거든요. 요거 한 줄이 제가 보고 나서 그래도 다음번에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걸 보게 될 건데요. 요것도 강의법에 있는 겁니다.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대로 얘기해 줄게요. 여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뭐였죠? 손예진이 뭐라 그러죠? 우리 오빠 무슨 사이예요? 하면 정우성이 우리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하고 사귀게 되잖아요. 사귀는 거라고 탁 잘라줬잖아요. 대학생 여자애들한테 흐리멍텅한 거보다 너랑 오늘 1일이야. 그럼 유치해 하면서 싫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끝낼 때 확실히 딱 끝내주거나 아니면 시작할 때 딱딱 잘라주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업무가 많은데요, 끝났는데 끝을 지가 안 내. 지가 이걸 끝냈다고 지가 선언을 해야 끝이 나주는 건데 선언을 안 하면 끝이 안 나요. 가장 쉽게 끝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3번 치고 가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끝. 퇴근하세요.